안녕하세요. 진태선입니다. 몇몇 샤오퍼농 따마들이 KFC 매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KFC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마들이 들고 있는 것은 애플 아이폰이지만 미국을 욕하고 사람들에게 애국을 강요합니다. 오늘은 애국하는 날이야. 너희들 몇 살이야? 오늘 애국하는 날인지 몰라? 너희들은 KFC 안 먹으면 죽냐? 웃고 있네? 왜 먹으면 안 되죠? 미국 음식 먹는 건 매국이야. KFC 먹는 건 우리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집에 가라, 너희들. 너희들은 언제나 이렇다니까. 녹화할 낯짝이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모두가 애국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 너는 여기서 녹화나 하고 있네. 너희 부모는 중국 사람이니? 지금 아줌마들은 아주 이성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줌마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줌마의 행동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당하다고? 너희가 부당한 거지. 우리는 여기에서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줌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죠? 너희가 여기서 소비하는 건 미국을 지원하는 거야. 중공은 오랫동안 중국인에 대한 세뇌 교육으로 인해 많은 샤오퍼농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애국주의와 외국인 혐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과 국가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공산당 통치를 지지하며 이를 변호합니다. 그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샤오퍼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 정부의 선동으로 인해 민간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한 중국 인플루언서는 최근 북경 원명원에서 일본 관광객들을 만난 후 그들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의외로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중공 관영 매체조차도 그를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이 인플루언서의 과거 사건을 폭로해 그의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이 인플루언서의 닉네임은 아인으로 9월 7일에 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2명의 일본 관광객이 북경 원명원에서 관광 중이었고 그들은 동행한 통역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통역사는 좋은 촬영 각도를 찾은 후 아인에게 예의 바르게 좀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은 단호하게 비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관광객의 사진 촬영을 막으며 통역사에게 왜 자신을 일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그는 통역사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일본인 가지 마세요.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날 때렸나요? 찍으면 어때요? 사진 찍는다고 저쪽으로 조금만 가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일본인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옆으로 가라고요? 여기 원명원에서요? 당신들은 일본인인가요? 네, 일본 사람이에요. 방금 당신이 일본어로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들이 일본인인지 아닌지 물어봐줘요. 네, 일본인 맞아요. 나보고 일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요? 원명원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없나요? 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하죠. 난 이 일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나한테 일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나요? 난 움직일 수 없어요. 알겠어요? 난 양보 안 해요. 난 그냥 옆으로 좀 가달라고 부탁한 건데. 원명원에서 그런 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합시다. 공안을 불러야 하나요? 난 일본인한테 자리를 양보 안 할 거예요. 당신은 중국 사람으로서 나한테 일본인한테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난 양보 안 할 거예요. 양보 안 해도 된다고요. 일본인들이 나를 찍었잖아요. 우리는 당신한테 강요한 적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왜요? 재미없어요? 우리는 강요 안 했잖아요. 일본인들이 날 찍었잖아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누가 일을 크게 만든 건데요? 그럼 관리실로 갈까요? 왜 일본 놈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하나요? 듣자 하니 당신들 일본인이죠? 네, 그는 일본인이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못 들어오게 했어야 하는데요. 그건 좀 아니죠. 작년에 일본 여행 단체 전체가 못 들어왔었어요. 우리는 표 사서 들어온 거예요. 관리처에서 들여보낸 거잖아요. 당신은 일본인들을 들여오고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관리처의 의견을 대표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당신은 우리를 반드시 존중해줘야 해요. 이 영상이 중국 SNS에서 퍼지자마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인의 애국 행동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그의 행동이 분명히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댓글에는 정상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대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이 인플루언서는 실제로 중국을 먹칠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X 플랫폼에서 노주행미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역사 자료, 예를 들어 청나라 말년 왕강년이 쓴 기영 프랑스 연합군이 원명원을 불태운 일 같은 기록에는 당시 원명원을 불태운 것은 북경 사람들이 길을 안내했기 때문이며 중국인들도 그 안에서 물건을 함께 약탈했다. 원명원은 청나라 황실의 정원으로 일반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늘날 이 샤오퍼농들은 당시 길을 안내하던 북경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다. 자신에게 진정한 고통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항자시보라는 계정을 가진 또 다른 네티즌은 X 플랫폼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애국이란 것이 싸구려 사업이 되었다. 주목을 끌기 위한 지름길이 되었다. 그냥 아무 외국인이나 찾아서 약간의 충돌을 일으키면 쉽게 화제에 오를 수 있고 클릭수를 얻어낼 수 있다. 정말로 손쉬운 장사다. 이 인플루언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원명원, 민족적 상처가 담긴 역사적 유적지였다. 이곳에서 논리를 따지는 것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애국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보안요원들이 합세하면서 이 애국쇼는 더욱 완벽해졌다. 일본인을 들이지 말라는 발언은 애국 감정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은 싸구려이고 위선적이다. 진정한 애국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몇몇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애국은 규칙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며 자신의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인플루언서처럼 애국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어설픈 공연을 벌여 클릭수를 벌어들이고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의 의혹 속에서 아이는 빠르게 그의 단편 영상 플랫폼에 있던 수백 개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2019년 봉황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이고양이라는 중국 유학생이 그의 영어 이름은 게리이며 2018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의 소녀가 현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아인의 외모는 이고양과 매우 유사하며 일부 네티즌들은 아인이 바로 그 당시의 중국 유학생 이고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인 또한 자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유학을 다녔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아인이라는 계정명을 검색해본 결과 이 계정의 소유자 이름이 영문명 게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고양의 영어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에서 아인은 단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관영 매체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민일보 산하의 황구인물은 웨이보에 글을 올려 중국이 시행하는 경유 비자 면제 정책 덕분에 일본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중국의 개방성과 친화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또한 민족에 대해는 트래픽 코드가 아니다. 맹목적인 배회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아인이 스스로 팔로워를 늘릴 만능 비결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 정부는 돈이 부족해졌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의 감정을 부추기고 배회주의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샤오퍼농, 즉 맹목적인 애국주의자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게 반일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중일 간의 스포츠 경기에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일본에게 0대7로 참패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당한 최다 점수차 패배, 월드컵 예선 단일 경기 최다 실점, 월드컵 예선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세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전 주장 범지인은 상해에서 이번 경기에 대해 상대방이 너무 쉽게 골을 넣었다. 거리가 멀지 않았다면 정말 황프강에 뛰어들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게 질 수 있지만 상대가 그렇게 쉽게 골을 넣게 만드는 건 너무 형편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는 20세기 중반 중공 군복을 입은 중국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중국 팬들을 향해 공산당 선전부의 유명한 세 마디를 낭독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완수하지 못할 임무는 없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물리치지 못할 적은 없다. 이 샤오퍼농은 일본 팀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국팀은 0대7로 패배하였고 이 참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중국 팬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축구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을 발로 차라. 이 말은 일본 선수들을 부상 입히라는 의미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본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타겟팅된 대응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0대4, 0대5, 0대6으로 뒤처진 상황에서도, 심지어 0대7까지 간 상황에서도 우리의 팬들은 계속 응원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투지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을 발로 차라. 그렇게 많은 유럽 선수들도 사실 부상을 두려워한다. 이 샤오퍼농은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그들을 차라고 말했고, 이 말을 할 때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는 많은 네티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증오 교육에 왜곡된 산물, 부끄러움도 모른다, 경기를 졌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잃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이번 중일 축구 경기를 중공관영 매체인 CCTV가 중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CTV는 중계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계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이를 거부했다며 중국 내외 자본이 스포츠 저작권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결연히 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평론가 강봉은 CCTV가 중계하지 않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선동하며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일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되자 중공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팀이 이기면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고 중국팀이 지더라도 사람들은 거리로 나올 것이다. 현재 중국은 대량의 실업 문제와 사회적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며 거대한 민중의 분노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에서 한 경기의 패배는 국가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일 경기의 경우 사람들은 국가의 능력과 지도자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다. CCTV는 광범위한 선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는 중국인들이 동시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는 중국 최고의 스포츠로 칭송받고 있지만 중국 남자 축구팀은 연이은 패배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부패 문제가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감독 이철과 중국 축구협회 전 회장 진수런 등 여러 인물이 몰락했습니다. 샤오퍼농들은 종종 중공에 의해 선동되어 열정적으로 행동하지만 당국의 눈에는 그들이 단지 도구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쓰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작년 10월 개정 진상 전매가 게시한 영상에서는 한 중국 퇴역 군인의 어머니가 온라인에서 부대 지휘관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애국심에 가득 차 대학 졸업 후 군에 입대해 조국에 봉사하려 했지만 군대에서 학대당해 정신질환을 얻고 돌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효용입니다. 저는 실명으로 제보합니다. 77집단군 합성 40여 단 3대대의 교도관과 위생과 과장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위로는 기만하고 아래로는 괴롭히며 사실을 무시하고 약자를 억압하며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며 법도 규칙도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하고 밝은 상태로 조국을 위해 군에 입대했지만 부대에서 폭행, 욕설, 체벌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압박당해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아이는 수류탄 던지기 훈련에서 기준에 못 미쳐 대장에게 얻어맞아 오른쪽 가슴뼈 1번과 2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아이는 수차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과 모욕만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몸과 정신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야 비로소 오른쪽 가슴뼈 1번과 2번의 골절이 발견되었고 그 사이 부러진 곳이 어긋나게 아물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이는 아이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는 부대 내에서 차별을 받았고 교대 없이 초소 근무를 2달간 홀로 서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장기간의 굴욕과 억압으로 인해 아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밝고 건강한 아이가 조국을 위해 군대에 갔는데 정신적으로 망가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와 네티즌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고 공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조국에 헌신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꺾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공정함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건강을 되돌려주세요. 이 동영상은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댓글 중에는 우리 농촌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은 청년들이 중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가지만 돌아오면 대부분 무직 상태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병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불량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몇 중학교 친구들이 군복무 후 돌아와 말하기를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간부들에게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세뇌받아서 군대에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아무도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